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11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4월 4일이 그렇게 오래 전일인 것 같은데 일주일 전이네. 4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네. 아니, 한 주 사이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저 멀리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러니까요. 바로 지난주네요. 네. 자, 오늘 4월 11일 미국 증시는 또 변동성이 좀 커요. 폭락을 또 했습니다. 그 애플도 잠시 후에 그 박병창 이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장중에 굉장히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또 4% 하락 마감을 하니까 네.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봐야 되겠죠. 과연 이게 올라가는 변동성이냐, 네. 내려가는 변동성이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뉴스부터 해서 저희가 인덱스까지 아주 꽉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이게 그 대중 관세가 125%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145%네. 예.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는 이제 뉴스와 수급 흐름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그로스힐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가 나오실 건데 이분에겐 저는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매도설 진실이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네. 얼마나 빠졌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5%,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4.31%, S&P 500이 마이너스 3.46%가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 7.2%. 빠졌습니다. 네. 네. 저도 저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거 있습니다. 성적표 테슬라 마이너스 7.2%, 엔비디아 5.9%, 네. 애플 마이너스 4.2%, 메타 마이너스 6.7%, 네. 마이너스 5.7% 아마존 네.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장은 아닌가 봐, 올해. 근데 아까 전에 어제 이조 기자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네. 어제 되게 반등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지금 관세를 유예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중국이랑은 거의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권역인 중국과 네. 미국은 이거는 사실상 금수조치 아니냐. 서로 교역을 안 하겠다는 정도의 뉴스가 나온 건데 네. 이게 단지 그냥 90일 유예됐다고 해서 이게 오를 일이야? 그 얘기를 좀 했었고 심지어 중국이 올랐죠. 중국도 올랐어. 그리고 애플 너는 뭔데? 그러니까 애플은 중국이랑 교역이 끊길까봐 두려워서 빠졌었는데 네. 그 다른 나라는 유예를 받았지만 중국은 못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주가가 10몇 %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네. 그리고서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설명으로는 125인 줄 알았는데 145더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아닌지는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수도 2.4%로 이제 4년여 만에 가장 낮았는데 그럼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게 시장에 의미 있는 뉴스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그냥 어제 한번 신나게 한번 올려놓고 아닌가 보다라고 그래서 좀 빠진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조 기자하고 둘이 되게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장에서 살 거냐 팔 거냐를 물어봤는데 한 반반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설문 인원 2명 중에 네. 한 명은 팔겠다. 한 명은 안 팔겠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수가 확 빠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막 질려가지고 똔똔만 돼도 판다. 아니면 좀 손해보더라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위로 상방을 못 뚫어요. 여기서 매물벽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매물벽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자기는 그냥 들고 있고 싶었는데 네. 옆에서 매물벽을 만드는 놈들을 보면서 같이 팔아버립니다. 안 되겠다. 나도 팔아야겠다. 네. 네, 그래서 막히는 일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좀 펀더멘탈한 분석보다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네. 수급의 변화가 더 중요한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까 그 이주호 기자가 145냐 125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거를 코트라에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코트라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145냐 125냐가 별로 안 중요한 이유가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네. 이전에 부과했던 게 있고 새로 부과한 게 있고 새로 부과한 거 중에 이거 받고 더 받고가 있고 아니면 더해서 받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상호관세가 이제 125%가 되는 거예요. 125%가 되는데 그 전에 부과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대중관세 그 펜타닐 관세였고 10 플러스 10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부과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은 145가 된다라는 건데 뭘 이게 자기들도 헷갈린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거 125예요? 그랬더니 백악관이 그 전에 펜타닐 관세 20 있어갖고 145예요. 145? 그러고서 네. 기사를 쓴 거예요. 원래 145였는데 근데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왜 틀린 표현이냐면은 그 전에 301조 관세가 또 있어요. 네. 301조 관세가 적게는 7.5에서 100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뭐 최애국 대우 관세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더해 보면은 한 152에서 많게는 255까지 돼요. 그러니까 301조 관세가 있으니까. 그럼 125도 145도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품목마다 좀 다른 게 있고 네. 최대치, 최소치, 최대치도 좀 달라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그 상호관세 그 기본관세 10%는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10이 되는 거고 멕시코, 캐나다는 USMCA 관세는 0으로 또 상호관세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예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0이고 나머지는 10에서 한 20 정도 되고 중국은 152에서 255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뭐 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차피 지금 서로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죽하면은 뭐 미국 기자들하고 백악관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숫자 맞춰보다가 이거 125가 아니라 145네요. 그때 145래. 그리고서 막 또 기사 막 그렇게 쓰니까 또 시장은 야 뭐야 더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또 주가 빠지고 네네. 더 올린 게 아니라 원래 그 숫자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뭐 기존의 관세경관세 25%에 추가 20에 추가 10 해가지고 모든 수입에 20 된 게 있고 34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34 아니라 50이야 라고 해가지고 84라고 했다가 84 아니고 21 84에서 21을 더하면 125가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네. 어쨌든 펜타닐 관세 20% 추가해가지고 145가 되는 거고 중국은 여기서 이제 84 맞불 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엄밀히 따지면 84 맞불 관세가 아니고요. 이전에 50% 추가해가지고 84 한다 그랬을 때 중국에서도 84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125를 발표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이건 125 해가지고 여기다 추가를 더한 게 아니고 네. 이전에 84를 발표를 했던 거를 발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미국에서 한 번 더 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0 한다 그래놓고 125로 한 번 더 친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그 처음에 84 한다 그랬을 때 나도 84라고 쳤는데 네. 125 친 다음엔 안 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맞불 관세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저도 어저께 그 뉴스 계속 보면서 야 이게 지금 125로 미국이 한번 더 쳤으니까 중국에서 뭘 하나 더 치겠거니.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녹화하는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그 조치를 하지 않고 뭘 하겠냐 그러면 나 미국 영화 안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5라고 치고 나서 중국의 대응은 미국 영화 안사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인구 대국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 영화 안사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데미지를 받냐라고 하기에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의 박스 오피스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못 들어간 거는 뭐 미국 영화사 입장에서는 좀 아프겠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체 20이 통틀어가지고 1위가 한 개 들어간 게 어벤져스 한 개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영화 순위 20위 안에 어벤져스 한 편을 제외한 19편은 중국 영화입니다. 거의 중국 사람들은 미국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봤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영화를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아니면은 이제 좀 눈치가 좀 보여서 그런 건지 네.
그리고 스크린 커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데미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영화 안사라 그러면 뭔가 헐리우드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요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좀 상징적인 의미 정도를 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마 그리고 저기 그 중국에 워낙 그냥 이런저런 유통 경로를 보는 분들도 많기도 할 거고 또 하나는 헐리우드에 이제 스피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SNS든 아니면 뭐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좀 더 트럼프의 불만을 많이 제기해라 뭐 이런 정도의 미국 영화 수입 금지 이런 조치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냥 안 사? 아니 저기지 오빠 쫄았지.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에스컬레이트를 하기보다는 네. 약간 상징성은 있으면서도 데미지가 없는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좀 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뭐 찾고 있었냐면 중국의 역대 영화 순위를 보고 있는데 1위가 나타지마 동요회, 2위가 장진호, 3위가 전랑2, 4위가 압력 리와닝, 5위가 나타지마 동강세, 유가랑지구, 망가농, 탐정당인 3, 어벤져스, 장진호 지수문교 네. 이렇게 중국의 네. 역대 순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떤 포인트 여기 없구나. 그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 도대체 중국은 뭘 하고 싶은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호하게 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그 뭐 평등한 대화, 네. 평등 대화라는 표현을 상무부에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되게 대화. 세게 표현을 하면서 네. 네. 평등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 음. 그러면 우리 그때 영화에서 나왔을 때 오빠 쫄았지 이것도 있고 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때리면서 들어오라 그러지 말고 네. 평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갈라 그러는데 말로 합시다 말로.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또? 평등한 모습.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춘 모습을 좀 대달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까. 야 쫄았으면 전화해.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쫄았으면 좀 빼달라. 우리도 전화하고 싶다. 전화해 정도만 해주면 네. 제가 평등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있다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미국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중국에서요. 중국 안에서. 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우리는 일단 미국계 기업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세 문제의 뿌리는 미국에 있다. 네. 미국계 기업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니네 형한테 가서 말 좀 잘 해봐. 그렇네요. 네. 우리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정치적인 해석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통화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게 관세율만뿐만 아니라 이제 비관세 장벽 관련한 대응 정책도 강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뭐 거기서 뭐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있거든요. 네. 이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되게 싫어하는 법입니다. 네. 이거는 저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마라. 뭐 이런 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출 관련 자동차 배출 관련 규제법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원령 제한 이런 거는 그 USTR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보겠다는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이 관세 문제를 뭐 남 얘기하듯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납작 엎드려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지금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57%가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지금 납작 엎드렸다가 지금 관세 맞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관세 조치 나오자마자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7.8%포인트가 떨어져서 30.6%. 아하. 역대 최저 지지율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시바 총리 이름 아직 우리 익숙하지 않죠. 네.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이시바 총리 언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의견에서는 6월에 선거하면 바로 바꿉시다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시바 시베게루 총리, 그 이시바 정권에서는 지금 이 관세 문제를 네. 국난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국난으로 규정을 하고서 네. 어떤 조치가 검토되고 있냐면 전 국민 50만 원 지급. 그러니까 50만 팬데믹급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관세 지원금을 통해서 뭔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경안 편성하면서 50만 원 지급하는 안을 내고 있고요.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이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 원 가자. 아, 정말요? 예, 전 국민에게 예.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거를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거의 팬데믹급이다. 이런 그 스탠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에서는 이게 국난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습니다. 네. 그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만 하더라도 부총리 가면서 막 기업인들을 거의 한 200명을 데려갔어요. 한 200명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구매할 거 구매하고 투자할 거 네. 투자하고 사이닝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정의선 회장은 정의선 회장대로 가서 네. 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은 아웃리치라 그래서 민간을 따로 가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장 따로 하고 있고 한덕수 관원대행은 또 거기서 전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솔직히 그래도 90일 유예 기간이 생긴 건 우리한테는 정말 그러네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요거 뭐 또 있어요? 이거 일종의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나라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너무 헷갈리잖아요. 막 뉴스도 산발적으로 나오고 네. 이거 그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코트라 가보면은 미국 통상정책 관련 관세 대응 119라고 있거든요. 네.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인데 여기 가보시면은 거기다가 이게 코드 있어요. 네. 무역 코드 딱 입력하면은 그 관세 얼마인지 쫙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지별로 쫙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중국이 대응하는 거 뭐 있어? 그럼 이렇게 표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있고, 뭐 미국은 지금 어떤 조치하고 있어? 그럼 미국에 대한 조치가 쫙 나와 있고, 네. 지금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런 것들도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는 이겁니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처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뉴스 흐름을 따라가면 되시겠지만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관세 대응 119 가가지고 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 권순유 취재팀장이 미국 관세와 관련된 이 내용을 녹화를 했거든요. 이번 주말에 나가나요? 주반 일요일 날 나갑니다. 일요일 아침 9시죠? 11시인가? 9시인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하여튼 내일 일요일 모레 아침. 네, 네. 예, 일요일에 업로드되는 압권 채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 얼른 좀 가보겠습니다. 네, 좀 워낙 중요한 뉴스여가지고 좀 길게 했고요. 뒤에 뉴스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금 네. 느슨해진 것 같아서 그 SKI 테크놀로지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분리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그 SKI 테크놀로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리막을 전혀 납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끊겨 있었는데 네. 그 왜 그렇게 됐었냐면은 예전에 그 배터리 기술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과 영업기밀 소송 네. 그리고 사람 빼갔다라는 소송 때문에 SK온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막 박터지게 싸우고 막 한국에서 싸우고 미국에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서 결국 이제 그 LG가 뭐 사실상 승리하게 되면서 SK 쪽에서 한 2조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물어줬습니다. 아. 그러면서 LG가 SK를 압박하면서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SK 넥실리스 같은 회사에서 분리막이나 동박 거래를 아예 끊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그 중국에 있는 회사 시니어라는 회사에서 분리막을 공급을 받고 있었고 뭐 창신신소재 이런 데 쪽에서 분리막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4년여 동안의 갈등 속에서 처음으로 다시 SK그룹의 계열사와 LG그룹의 계열사들이 거래를 네.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저게 제일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 관세 폭탄을 지금 중국에서 막 때리고 있을 때 그러면 중국 회사로부터 분리막을 공급받아서 배터리셀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하게 될 경우 네. 이걸 미국에서 굳이 나쁘게 본다면 이거 우회 수출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쪽에서 분리막을 직접 미국 공장으로 옮겨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공급받으면 되냐? 한국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진짜 잘 만들어. 진짜 잘 만드는데 네. 얘가 싫어. 마음이 불편해. 그것 때문에 안 된 것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뚫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어쩌면 우리가 안에서 너무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네. 외부적인 분란이 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게 SK IE 테크놀로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거의 한 2007년부터 한 13년 정도 납품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형님들이 좀 크게 싸움이 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공급을 못 하게 된 건데 그때 이후에 지금 막 분리막 공급 과잉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IE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된다면은 SK IE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적인 안정성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좀 럼프형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은 네. 내가 바란 게 이거야. 이러면 제일 데미지를 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국에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데미지를 주면서 이게 그레이드 아메리카도 맞겠지만 네. 중국의 어떤 추격을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중국의 어떤 지도부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경제 성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요런 것들도 요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저 조치가 단순히 관세를 많이 매겼다라는 게 아니라 중국 내 제조업에 어떤 데미지를 좀 세게 주었구나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퍼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내용이 이렇게 네.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들고 와서 이거 봐라, 우리 중국 거 끊지 않았냐, 이런 식의 홍보가 이게 딱 돼야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알겠지 뭐 이 정도는 뭐 큰 건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계약 자체는 뭐 작지 않은 건이니까 미국도 파악하고 있겠죠. 그때 진짜 장난도 아니었는데 막 소재 회사들 이렇게 셀 회사에다가 영업하러 들어가잖아요. 네. 영업 사원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냥 아예 공장 그러니까 건물 출입 금지. SK 직원 IT나 뭐 넥실리스나 출입 네. 금지 막 받아가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해외에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또 기업들은 열심히 영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LS전선이 싱가포르 전력투자청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싱가포르로 연결하는 인도네시아를 싱가포르랑 연결하는 요.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네. 싱가포르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23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는 겁니다. 아. 싱가포르 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6기가와트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 뭔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석탄 활성화 정책 서명했죠. 서명했죠. 이 시대에 석탄을 이랬어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가 친환경 전환을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도 전체 전력의 25%를 6기가와트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지중 케이블로 구성을 하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첨탑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 반발이 좀 네, 있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거라든지 아니면 해저로 가는 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굉장히 고급 케이블들이 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급 케이블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다? 한국. 한국. 그러니까 유럽하고 일본이 뭐 더 잘 만든다 그러면서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유럽은 자국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케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생산, 현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현지 생산, 현지죠. 현지 소비가 있어가지고 네. 진짜 현지 생산, 현지 소비가 잘 안 되는 정말 몇 안 되는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 주민들 반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케이블 못 깔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 부분들에서 싱가포르이 앞으로 이 전력망을 계속 구축해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산법이긴 엠텍이 한 520억 원 규모의 현지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워낙 전력망이 안 좋아가지고 네. 전력망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력공사, 국영전력공사 에스콤이 그 한 5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그리드를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재생에너지의 초고압 케이블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망 교체 수요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두 번째 뉴스하고 세 번째 뉴스를 이렇게 연결시켰던 이유가 그 LS 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지금 또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네. 왜요? 이조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네. 특허 소송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특허 소송은 사실 마무리가 됐어요. 둘 다 그 2심까지 갔다가 항고하지 않기로 해서 그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공장을 뺏겼다라는 걸로 지금 좀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소송도 안 갔어요. 경찰 조사만 진행되고 있어. 근데 서로 뺏겼다, 아니다, 안 뺏겼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국내에서는 이제 기술 지적재산권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흐지부지할 문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실한 네, 뭔가의 결론이 나야 될 거고 밖에 나가서는 좀 사이좋게 알아서들 지내야죠.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하거든요. 막 밖에 나가서 영업하면서 쟤네 뭐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다 어부지리로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중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네. 밖에 나가서는 싸우지 말고 좀 수주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또 밖에 나가서도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왕왕. 그때 SK랑 LG랑 싸우면서도 중국 기업들 좋은 일을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세탁기 갖고도 한번 크게 싸웠죠. 세탁기는 LG하고 LG랑 삼성. LG 삼성. 문막. 네, 예, 그랬던 그건 냉장고. 냉장고에? 세탁기도 한번 이거 막 이거 하지 않았었나? 냉장고였나? 저것도 있었어요. 그 애플하고 삼성하고 디스플레이로 싸우면서 일본이 디스플레이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아 드럼 세탁기. 네 맞아. 그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CES였나 어디였나 하여튼 무슨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 경쟁사 문막 맞아요. 눌러보고 네. 문 열고 눌러봐서 이거 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해보고. 엄청 막 네, 했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 할래도 다 체력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체력들은 열심히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운동할 때 입을 네. 옷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준비했잖아요. 그래요? 나이키 멀티 로고 트레이닝복 세트. 짜잔. 이겁니다. 운동할 때는 나이키죠. 네, 예, 그리고 이 멀티 로고가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오늘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힙해요. 예, 그냥 나이키 물론 나이키 좋지. 네, 뭐 로고 잘못 박은 거 아니에요? 오바르코 잘못됐다. 세 개가 이제- 잘못. 이제 옷을 만들었죠. 네. 근데 로고가 좀 남아. 그래서 예, 이렇게 로고를 3개씩. 요게 이제 요즘 힙한 겁니다. 이제 로고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네. 검정색 바지에 있는 로고인데 예쁘다. 트레이닝복. 네. 예, 요거도 이렇게 3개가 딱. 예,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복이 있고요. 네. 검정색 트레이닝복 상의도 제가 이
로고를 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입고 이렇게 네. 로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예쁘다. 예, 가슴에 3개, 네. 배에 하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이키인지 못 알아볼까봐. 그렇지. 요게 이제 신장 쪽인 것 같은데. 신장. 예, 등 쪽에도 맹장이네 맹장. 맹장인가요? 오른쪽 아래. 오른쪽 예, 왼쪽. 팔목 쪽에도 있고요. 네. 한 곳곳에 나이키가 있어서 뒤에도 있어요, 뒤에. 요 목 뒤쪽에. 예. 저거는 나이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봐도 나이키다. 뒤에서 봐도 알 수 있다. 앞에서 옆에서 어디에서 봐도 나이키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나이키 멀티 로고. 네. 이게 이제 요즘 젊은 분들 네.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엄청 좋아하십니다. 젊은 분들. 네. 요즘 60대도 다 청춘이잖아요. 젊어요. 네, 청춘. 네. 그래서 젊은 느낌으로 젊은 60대 분들을 위한. 아니 이게 옷입니까? 10대부터 10대부터. 60대까지. 자, 근데 진짜 다니다 보면 로고 하나 달린 거 입으신 분들하고 그 3개 달린 거 입으신 분들하고 연령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실제로. 하나짜리는 좀 저 때.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짜리 입으면 그렇게 아마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걸요. 평소 달리던 거 속도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한 4개 5개 정도는 붙어 있어 줘야. 그렇죠. 예, 네. 그 멀티로고. 요건 예뻐. 예, 검정색 있고 회색 있는데. 일단 제가 입어보니까 네. 봄에 입기에 딱 좋은 그 두께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정도 두께감입니다. 딱 지금 입기 좋은 그 정도의 섬유. 네. 자, 요게 이제 회색이고 회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하의 혹은 검정색 상의에 회색 하의 이렇게 교차로 또 조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아니면 이제 두 벌을 사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입으셔도 그래도 괜찮고요. 되죠. 네. 네, 그렇게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상의 하의 합쳐서 78,000원인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세트 78,000원. 맞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합쳐서 위아래. 요즘 웬만한 그냥 브랜드 아닌 네. 트레이닝복도 위아래 하면 한 6, 7만 원 해요. 더 넘어갈 것 그러니까 같은데. 바지 뭐 2, 3만 원, 네. 3, 4만 원 하고 또 위에도 뭐 한 4, 5만 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가격이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로고가 총 바지까지 하면 한 10개 되겠는데? 10개.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예, 요즘에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 또 이렇게 걷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걸을 때 이제 옆 사람들 보기 좋다. 아유, 나이키 오빠 이렇게 이제 얘기 들으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운동하실 때는 또 귀에서 안 떨어지는 이어폰 이어폰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대신 뒤에서 자전거 따릉거리는 소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너무 귀를 꽉 막지 않는 오픈형 이어폰. 네, 오픈형 이어폰이 중요하죠. 요즘에 물론 뭐라 그러죠? 이게 밖에 소리 들리게 하는 그 이어폰 기능이 있긴 한데 기계적으로. 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죠. 불안불안해요. 네, 그래서 오픈형으로 딱 밖에 소음도 들릴 수 있고 네. 귀 오래 차도 피곤하지 않은. 이 귀 안에 넣었다가 이거 염증 생긴 분들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권 팀장님. 네, 저 웨이도염, 네, 귀에서 막 피 막 났죠 그때. 네, 염증 생기고 네. 고름 생기고. 네, 그거 치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네, 그러나 요 오픈형 무선 이어폰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브리츠 오픈형 그렇습니다. 무선 이어폰. 자,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닝복 입고 오픈형 이어폰 끼고 이제는 뛰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 나가세요. 아니 나가시라고. 여기 잠깐만 방송 끝나. 방송 끝. 방송 끝나고.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압권 재밌는 컨텐츠 기대하겠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